안녕하세요, 김영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져서 자기 마음속에 화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착한 사람처럼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렇습니다. 거절을 하게 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것 같다. 나를 미워할 것 같다. 이제 친구를 잃어버릴 것 같다. 그러면 나는 버려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냥 제가 참고 그냥 삽니다. 그냥 제가 손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해달라는 대로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잘 모릅니다. 그냥 이게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냥 제가 고통받고 살지요. 이렇게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렇게 하면 할수록 결국은 화병이 생깁니다.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 보면 몸도 병이 들고 나중에는 암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한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도 잘 수용하는 것인데 나는 바보처럼 호구처럼 계속 참고 견디고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시중을 들어준다 그러면 나는 그러면 왜 살아가느냐 이거죠. 나의 행복도 있고 기쁨도 중요하잖아요. 왜 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말해주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주고 돈 달라 그러면 돈 주고 저 사람이 야근해달라 하면 야근해주고 저 사람이 화를 내도 아무 말도 못하고 참아야 되는 그게 과연 착한 사람이냐 이거죠. 이거는 결국은 약한 거고 두려운 거고 겁쟁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지키질 못하고 계속 내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당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 결코 이거는 착한 것과는 상관이 없다. 남에게만 착한 사람으로 비춰질 뿐이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가장 못된 사람이다. 가끔 우리네 아버지들이 그렇잖아요. 밖에서는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그렇게 예의 바르고 착하고 밥도 사주고 잘해주잖아요. 근데 집에만 오면 술 먹고 집안을 엉망진창 만들어버리고 처자식을 두드려 패고 이거 착한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서만 엄청나게 착하고 집에서는 폭군이 되고 악마가 되고 뭐 그거는 엄마도 그럴 수 있잖아요. 다른 데서는 정말로 선한 모습으로 잘 보이는데 집에서는 쥐 잡듯이 가족을 이렇게 막 괴롭힌다 그러면 그거 착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우리는 너무 남한테만 착해 보이려고 이 강박증에 빠져 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한테는 정말로 착하지 않고 그들을 더 괴롭히고 그들에게 오히려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이다.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가족에게 착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지 다른 사람한테 평생 착한 사람처럼 되려고 하다가 내 마음이 병들고 화가 나니까 이 화를 뿔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한 자신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만만한 자기 가족에게 화풀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슨 죄가 있겠어요. 이것은 본질적으로 착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남에게 착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면 할수록 호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상대방은 나를 존중해 주기는커녕 더 무시하게 되고 더 깔보게 되고 나를 함부로 막대하게 된다. 그러다가 내가 참다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화를 낼 수 있어요. 한 번은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 사람이 정말로 미안해 이렇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너 그동안 바보처럼 잘 참아주더니 왜 이렇게 화내니? 너 성격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네가 좋다고 해줬잖아.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그런 식으로 오히려 더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나 너 같은 친구 필요 없어. 오히려 그렇게 손절을 당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거절을 못하고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잃게 되고 오히려 주변 사람마저 잃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는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똑같은 동등한 관계고 서로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교류하는 것인데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일방적으로 참는 걸 말하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 사람의 관계는 깨진 거예요. 물론 그렇게 내가 참아주니까 이 사람은 편하고 나는 지옥처럼 괴롭지만 이 관계는 계속 유지될까요? 유지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그 수단이 무엇이냐 이거죠. 바로 그게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거절에 대한 강박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거절하면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것 같고 싫어할 것 같고 이기적인 놈이라고 욕할 것 같고 왠지 왕따 당할 것 같고 혼자 될 것 같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우리는 거절을 못해요. 그런데 거절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말하면 어떤 거냐면 내 자신을 지키는 안전장치와 같다. 내 집에 열쇠를 내가 잠궈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집에 열쇠가 없으면 아무나 와서 내 집에서 자버려요. 냉장고 열어서 마음껏 음식을 해버려요. 그럼 나는 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왜 내가 내 집에서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왜 내 집에서 월세를 내고 살아야 되냐 이거죠. 거절한다라는 것은 최소한의 내 집을 지키는 안전장치와 같아요. 다른 사람의 집을 내가 훼손시키고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지키는 어떤 좋은 수단이 거절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렇잖아요. 우리 웬만하면 다 들어주지 않나요? 내가 들어줄만 하면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이게 기분이 나쁘거나 거절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거절하지 않으면 내가 정신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내가 피해를 보고 위험하기 때문에 거절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를 지키기 위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계속 당하면 저 사람이 미워지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저 사람을 공격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보면 착한 사람들은 나중에 악해져요. 왜냐하면 참다 결국은 터지니까. 그래서 결국은 참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참으면 결국은 나도 저 사람을 공격하게 돼요. 아니면 나를 공격하면서 내가 망가지게 돼요. 그런데 이 거절을 하게 되면 나도 지킬 수 있고 저 사람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절을 할 때 너무 무례하게 하면 이 사람이 상처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도 괴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절은 정중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물론 거절의 정답은 없습니다. 너무 저 사람한테 맞춰서 핑계대듯이 이렇게 거짓말하듯이 거절해버리면 이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거절의 어떤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하게 내 생각과 감정을 담담하게 솔직하게 표현을 해야만이 저 사람도 저 사람이 저거를 기분 나빠하구나. 내가 자꾸 돈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저 사람이 싫어하구나.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고 저 사람도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사람한테 욕하면서 화내듯이 넌 너무 나쁜 놈이야. 이런 식으로 거절하면 이 사람이 기분 나쁘지만 최소한의 내가 내 상황이 이렇다. 그래서 내가 여건이 이래서 더 이상 당신을 도와줄 수 없습니다. 라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담담하게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 이게 바로 거절이다. 그래야만이 이 사람도 나를 조심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다. 그래야만이 내가 이 사람한테 필요한 만큼은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고 이 정도는 내가 안 된다라고 선을 정하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건강한 거리두기와 같다. 그렇게 거리를 두지 않으면 이 사람과 내가 이렇게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계속 이 사람한테 끌려다니는 인간관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절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것입니다. 대신 정중하게 솔직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거절을 해서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 있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의 거절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한다면 더 이상 이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필요가 없다. 미안하지만 이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고작 이것 때문에 나를 떠날 정도면 이 사람은 나를 좋은 사람으로 인간관계, 친구로 본 게 아니라 이런 물질로서 나를 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은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할 바에는 차라리 홀로 산 게 나아요. 이 사람들한테 계속 이 드라큘라처럼 내 소중한 어떤 피와 땀을 이렇게 뺏길 바에는 그냥 그 돈으로, 그 시간으로, 그 에너지를 나한테 투자해서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낫고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 낫다. 굳이 이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다가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가 우울증에 빠지고 사람에 대한 상처를 받을 바에는 적당히 미움을 갖고 사는 것이 좋다. 그리고 내가 남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은 어느 정도 개인주의로 사는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이기적일지라도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기본적으로 지킬 줄 아는 사람도 참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고 건강하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면
그때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다. 이게 진정으로 착한 사람, 저는 선한 사람이 아닌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너무 유교적인 습관에 그리고 너무 남한테 잘 보이려고 너무 종교적인 가르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억압하고 다른 사람한테 욕먹지 않으려고 살다가 나중에 화병 걸리고 암 걸리고 인간은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인간에 대한 어떤 뒤통수 맞고 배신감을 느끼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 일이고 지금부터 내 자신을 좀 더 지키고 사랑하면서 내 자신한테 착한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주 건강하게 거절하는 연습을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나를 존중해 줄 것이고 저 사람들도 필요한 만큼 나에게 부탁할 것이고 나도 그 정도면 기분 좋게 부탁을 들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또 부탁을 하면 그 사람도 내 부탁을 들어줄 수 있는 이게 오히려 건강한 인간관계 소통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행복체면사 청명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